Hello, I'm Jin, and this is Peace Insight, where we bring you this week's news on reunification.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raised awar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reunification. On today's The Site of Reunification, we'll listen to the honest thoughts of young people in South Korea. Mandu's father was a displaced man, and he kept a lifelong secret. A mysterious woman comes to Mandu after his father's death. Who can it be? Well, let's find out who she is on Looking at Unification Law. 사람들은 누구나 각기 다른 방향에서 자신만의 시선과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남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발성이고 그들의 음악은 되게 우리랑 다르지만 저렇게 감정이 공유가 가능하구나. 북한 응원단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랑 과연 같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접촉하고 많은 걸 서로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합의나 결론은 없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20, 30대 청년 40명이 모였습니다. 올해 초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들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보였지만, 일부는 남남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북한을 위해서 혹은 북한과 함께하기 위해 있었던 것 같은데, 올림픽 역시 거기에 대한 찬반은 많이 갈리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거에 저는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과거에도 도발을 하고 협상 테이블 만들어서 경제적인 보상을 취득한 다음에 다시 또 도발을 하고, 대북 제재라는 이 압박을 받는 이 측면을 균열을 시키고 좀 돌파해 보려는 것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결정과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올림픽 화합의 정신에 잘 부합했던 사례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반면,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절차적 공정성, 국가에 의한 개인의 희생, 스포츠 정치화를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도 많았습니다.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 활동,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는데요. 한반도기 남북 공동 입장과 응원단 예술단 활동에는 긍정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한이 서울 공연을 했을 때 삼지연 관현악단 그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남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발성이고 그들의 음악은 되게 우리랑 다르지만 저렇게 감정이 공유가 가능하구나. 북한 응원단을 보면서 옛날에 들었던 게 사실 오히려 약간 멀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응원하는 몸짓이나 마스게임처럼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물론 그분들은 선전체제로 굉장히 체화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오히려 저분들이랑 우리가 만약에 같이 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각자의 나라로 이제 떨어져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오랫동안 서로 접촉하고 많은 걸 서로에 대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2030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개인 희생이나 통일 비용을 경계했고,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당위적인 통일보다는 개인과 사회 복지를 위한 실리적 통일을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노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도 불감증이고 불안도 불가한데, 그렇게 가까이서 조금 두드려주고 그래도 막 같이 게임하고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 아쉬워하고 이런 정도의 수위만으로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루만져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중요한 것 같고, 문화적이나 비정치적인 대화는 굉장히 잘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군사적인 우리가 카드가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거든요. 조금 더 이성적이거나 냉정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금, 청년들은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해봅니다. 평창 이후에 하게 될 고민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 가진 단어들, 언어들이 참 없다? 나는 북한하면 핵밖에 떠올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왜 모르게 됐을까? 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먼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서로 신뢰를 쌓는데 좀 중점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보는 창의 크기를 조금씩 넓혀갔던 시간. 제 주변에는 통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참여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고, 남북관계나 이런 평창올림픽 관련된 문제에서도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나누면서 제가 부족한 생각을 채우고, 그리고 또 저의 어떠한 부분들을 그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던 통일 문제가 좀 더 가깝게 보이기를. 청년들의 대화를 응원합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만두 씨 가족. 만두야, 난 이제 좀 쉬고 싶구나. 통일이 되는 걸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으련만. 안 돼요, 할아버지. 저랑 같이 놀기로 했잖아요. 아니야, 이 할애비는 틀렸어. 내가 지켜온 평양만두를 잘 키워다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만두 씨는 그동안 아버지가 경영해온 평양만두를 상속받습니다. 1년 후. 어이구, 우리 딤섬이 으이짜. 우리 딤섬이 아빠가 만든 만두 맛있어? 응? 난 세상에서 아빠가 만든 만두가 제일 맛있어. 정말? 할아버지가 만든 평양만두는 뭔가 좀 컸는데 아빠가 만든 만두는 작고 맛있어. 아이고 이쁜가 우리 딤섬이. 누구 딸? 아빠 딸. 누구보다 사이좋아 보이는 만두 씨와 딤섬이. 그런데 그때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김교자 씨 아들 김만두 씨 가게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아이고, 만두야. 내 동생 만두야. 누나다, 누나. 왜 이러세요? 저는 외아들이라서 댁 같은 누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구나, 나는. 만두 씨의 말에 미리 준비한 듯 무언가 꺼내는데요. 김교자 씨의 북쪽 따림을 알리는 신원 증명서입니다. 사실 북쪽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셔. 아버지가 인기가 좋으셔서 일찍 결혼하셨거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젊은 시절 김교자 씨는 평양 제1의 인기남이었답니다. 그런 그에게 일편단심 한 여자가 있었으니 오늘 행복해요. 좀 떨어지라고요. 못 떨어지니까. 미안합니다. 내일 교사 씨 주려고 선물 준비했어요. 그녀가 건넨 선물은 반지네요. 우리 이제 결혼해요. 내래 지금 나이가 이제가 20살인데 뭐야 어디래?
껌딱지처럼 붙는 그녀가 싫지만은 않은 교자 씨. 결국 결혼을 하고 예쁜 딸도 낳게 됩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김교자 씨는 가족과 생이별한 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남쪽에서 다시 결혼했지만 북쪽 가족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저기서 뭘 저렇게 보고 계시지? 아버지, 뭐 보고 계세요? 아이고, 아니야. 네? 그런데 이 만두 가게 아버지 재산을 상속한 거라면서? 그런데요. 내가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좀 필요한데. 나도 아버지 딸인데 재산을 좀 나눠줘야지.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키운 가게인데. 아휴, 만두야, 그래도 내가 누나 아니니. 30년 만에 찾아온 누나.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만두 씨는 그래도 30여 년간 아버지 그늘 아래서 함께 살아왔지만 북한에서 낳은 딸 개성 씨는 전쟁으로 생이별한 이후 오랜 세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사셨을 텐데요. 남한의 자녀나 북한의 자녀나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남북 자녀 모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면 탈북민을 위한 법률 상담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부 통일법무과 또는 하나재단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Minwoo Chung is a North Korean defector. Under his cheerful broadcaster persona are unexpressed feelings he keeps to himself. The Last DMZ, a young North Korean defector, will now begin. 한강도 얼어붙을 정도로 추위가 매서운 날.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역대 최고를 운운하던 2017년 연말의 겨울 한파 속 어느 골목에 서 있는 건물 청소 전문 차량 한 대와 바빠 보이는 한 청년. 하나만 씻고. 너 왜 따뜻하게 안 입었어요 오늘? 추운데. 엘리베이터도 있네. 살을 애는 추위 속에 일을 하며 본인보다 동료를 챙기는 마음 따뜻한 청년이기도 하다. 여기 왜 온 거예요? 아, 여기 청소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건물 지으신 분인데 청소 들어와가지고 청소해달라 해가지고 추운데 빨리 끝냅시다. 열심히 닦고 세제를 뿌리고 다시 윤내고 강추위를 얼른 날려보내기 위해서라도 더 열을 내며 열심히 손과 발을 움직인다. 어라! 주인공의 얼굴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는 이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렇다. 그 이름은 정민우. 탈북인들이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의 인기 출연자이다. 북한에서는 군인이었고 4년 전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는 그. 운 좋게도 인기 방송인으로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청소 일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한두 달 됐어요. 석 달 된가? 근데 배우기는 한 6개월 배웠어요. 돌아다니면 약품 쓰는 걸 배워야 돼가지고. 겨울에 약품 잘못 쓰면 얼면 사고 난다니까. 시베리아를 방불케 하는 강추위 속 민우 씨는 옷도 얇게 입고 건물 청소에 여념이 없다. 추워요? 아, 북한 병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그러니까. 아, 네. 근데 오늘은 저 살짝 춥네요. 근데 옷 패딩 입고 하면은 일을 못 해요. 몸이 이거 뚱뚱해가지고 막 걸치고 된 거면 안 되거든요. 좀 사고가 나서
해야죠. 청소는 춥다고 안 하면 어떡해요. 으짜. 민우 씨는 3개월쯤 전에 이 청소 전문 업체에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건 6개월이 넘는다. 전문적인 청소로 화학약품도 꽤 다뤄야 하고 정말 기술적으로 청소를 해야 해서 꽤 오랫동안 제대로 청소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안 되겠어요. 나도 손실어서 안 되겠다. 남한에 와서 운 좋게 방송인이나 하며 살아가는 줄 알았던 그는 알고 보면 웬만한 탈북자들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오늘 날씨는 추워도 너무 춥다. 이런 날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할 때면 예전에 하던 북한 음식점이 안 망했더라면 좋았던 걸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된다. 지금 북한에 가족이 있거든요. 가족 데려오려면 한 번에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어느 한 명 뽑아놓으면 위험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 데리고 오려면 못해도 1억 2천은 최소 있어야 돼요. 근데 1억 2천 뭐 아시잖아요. 어떻게 벌 방법도 없고 뭐 방송 나간 데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후에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 사업이랑 뭐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름 젊은 나이에 남한에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쳇말로 쫄딱 망하고 자본금 없이도 할 수 있는 지금의 건물 청소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퇴근길에 민우 씨가 자주 들리는 동네 마트에 들렀다. 혼자 먹을 음식 장 보는 모양새가 아니다. 파는 있고 오리네 이거는. 이게 닭인가? 이게 맞네. 이거랑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오늘 그 누나들 고마워서 음식 좀 해드리려고요. 북한식으로요. 북한식으로? 네. 그럼 메뉴가 뭐예요? 닭도리탕 좀 하려고 감자찬이랑. 도리탕은 남한에도 있는데. 북한식으로요.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집. 저 그림 속 주인공은 누구지? 이 된장도 북한 된장이에요. 1년 묵은 된장이래. 봐봐요. 북한식 닭볶음탕이라니 정말 좀 특이하다. 닭볶음탕에 묵은 된장을 넣는단다. 사실 이 깔끔한 주방이 딸린 집은 민우 씨의 집이 아니다. 그야말로 처량하게 박 한 칸, 머리 누울 곳 하나 없게 된 민우 씨에게 아는 동생과 누나 남매가 잊지 못할 손을 내밀어 주었다고 한다. 이게 사실 제 맹일이 된 집, 제 집이 아니고 제가 망하면서 일단 다 정리되면서 당분간 돈 벌 때까지 여기서 살려고 해갖고 방을 하나 누나가 그저 준 방에 그래서 그 전에 공짜로 산다는 게 좀 이상하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시해서 오늘 북한 닭도리탕식을 한번 끓여보고 있습니다. 맘 편하게 더부살이를 하게 해준 집주인 남매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북한식 닭볶음탕이 살뜰하게 끓는다. 갑자기 웬 요리? 닭볶음탕이 완성된과 동시에 먹을 복이 있는 주인 남매가 왔다. 오늘 무슨 날인가? 네가 내가 오늘 좀 미안한데 고마운 표시하려고 내가 요리를 좀 했다. 배고프지? 알겠어요. 일단 옷 갈아입을게요. 그래. 마음씨 착한 주인 남매와 탈북 청년 민우 씨가 간만에 거한 일품 요리 북한식 닭볶음탕 주위로 옹기종기 둘러앉는다. 솔직히 말해라. 진짜 괜찮나? 괜찮은데 뭔가 좀 싱겁다. 왜 맛있다? 맛이 없구나. 아니 맛없진 않은데 조금 싱거워요. 간이 좀 약해요. 우리하고 틀려서 그런가? 제가 거의 없어요. 중국에 있거나 뭐 몽골 가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봤잖아요. 너무 오래 봤고 진짜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희 동생도 소개해줬을 때 동생도 찬성했고 저희 부모님도 다 찬성을 해서 이렇게 같이 있게 됐죠. 뭐 이거요?
오늘 날 잡았다. 사실 각자 바빠 얼굴 보기 힘든 세 사람이 뭉친 와중 친한 형님까지 합세했다. 먹고 있었네. 내가 오늘 요리했어요. 아 그래? 오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데. 식사 안 하셨죠? 예, 아니 나 이누랑 가끔 저녁에 와서 먹는데 영덕에서 홍게. 아 진짜요? 대박. 와. 위풍당당 영덕계의 등장에 민우 씨의 북한식 닭볶음탕이 갑자기 있을 곳을 잃게 했다. 아니 야 잠깐 잔디고. 멀리 가셔도 자랑이 더 있어야겠다. 포항에서 오신 거예요? 어린다 없다 내 닭볶음탕을 지금 아까 퇴근해서부터 열심히 했는데. 같이 닭도리탕 먹고 있어.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영덕계, 남한에서도 자주 못 보는 영덕계. 아니 한번 드셔보라 그래. 일단 맛을 봐야지 네가 고생했는데. 이거 자르는 데만 3시간 걸린다. 가져왔나? 가져와봐. 형님 때문에 지금 내가 한 것도 형도 닭도리탕 되게 좋아해. 네. 근데 이거 북한식이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아 네가 드려. 해줘야 되지. 근데 양념만. 맛있다는데? 맛있잖아요. 맛있다. 맛있어요? 북한식 손맛이 친한 형님에게 드디어 통했다. 진짜 네가 한 거 맞아? 응. 오 진짜 맛있네. 우리 어떻게 된 건데? 오신가 봐요 원래. 한 탈북 청년과 그를 아끼는 남한의 세 친구가 모처럼 즐거운 저녁 만찬을 함께한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서울에 앉아서 밥 먹고 웃고 떠들고 할 때 북한에 있는 가족이 생각이 났댔어요. 우리 가족도 같이 있었으면 진짜 재미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표현 안 했지만 났어요. 솔직한 심정인데 표현 안 했을 뿐이죠. 늘 그 분단의 장벽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원한의 장벽이죠. 원한의 장벽이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우 씨 대신 친한 누나가 눈물을 보인다. 아니 나는 이게 참는 게 슬퍼요. 이거 참는 게. 괜찮아요. 참. 사람들 모르잖아요. 표현을 안 하니까. 온다고. 그래서 참는 게 더 슬퍼요. 저는 차라리 울면은 슬프면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모처럼의 만난 안주에 한 잔씩 마신 술 때문일까 가족을 북에 두고 온 청년은 울음을 삼키고 그의 남쪽 벗이 대신 울어준다. That's all the news for today. We'll be back again with more interesting and meaningful stories.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